가치관이나 저의 성향, 뭔가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도 이게 올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제가 이 도전할 용기, 패기, 그리고 시기, 시간,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조화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안녕 여러분. 재즈민고입니다. 오늘은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중순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약간 identity crisis, 그래서 정체성 혼란, 정체성 붕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제가 뉴질랜드에 딱 와가지고 되게 한적한 곳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적은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아시아인들도 되게 없고 거의 백인 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약간 음식부터 되게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하고 재료도 골라야 되고 그 재료를 구하는 게 엄청 쉽지도 않고 뭔가 그리고 언어도 다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약간 외국은 좀 직설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은 좀 이렇게 많이 삭히고 되게 말을 안 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제가 막 언어 표현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막 엄청 어린 친구들도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처음에는. 그리고 네, 그런 기초적인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막 혼란을 겪었거든요. 되게 정체성이 붕괴되고 막 여기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 나는 어디 있나, 나라는 사람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탁 한번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막 여기 그 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먹는 거는 뭐 빵이나 뭐 우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막 여드름도 나는 것 같고 막 엄청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 건강의 징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항상 제가 제 건강을 챙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지금은 조금 저한테 맞는 거를 차차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뭐 100%다 찾았다 이런 건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혼란기를 시게 겪고 근데 이것도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약간 변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그 속에 혼란도 있지만 그거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은 켰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해가 졌어요. 근처 공원에 나와가지고 호숫가에 와서 찍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골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되게 여행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워홀러들이 유럽에서 막 독일, 헝가리, 뭐 체코 이런 친구들, 프랑스 여행자들 진짜 많아서 친구를 막 사귀고 근데 막 며칠 후에 떠나고 일주일 후에 떠나고 한 달 후에 떠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자 되게 내가 마음을 붙였는데 떠나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막 엄청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여기 이민을 와서 평생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뭔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나 아직 좀 더 탐험하고 여행하고 더 보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의문 있잖아요. 의문이랄까? 회의감이랄까? 플러스 제가 딱 거기에 평생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 지역에. 근데 그거가 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를 한번 깨준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혼란스럽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평생 거기서 교사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팍 깨준 그런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워홀러들이 되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잖아요, 여기저기를. 그러면서 그 자유로운 영혼이 저도 자유로운 영혼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그게 또 부럽고 나도 뭔가 여행하고 싶고 그리고 막 30대, 35살 이렇게 해서도 막 다른 워홀 와가지고 새로운 직업 해보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벌써부터 내 평생 어떻게 살지를 너무 정해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니까 저의 그런 평생 교사하고 뉴질랜드에 평생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팡 깨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깨주게 해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변한다고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변한다고 느꼈냐면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 이게 뭔가 직업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과정을 보면은 왜냐면 가고자 하는 길, 살고자 하는 길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두 번째는 또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주의 문화 사이에 제가 가치를 두는 비중이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되게 개인주의 문화를 되게 높게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꽤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이 변한다고 느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길을 봤을 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향성으로 보통 가고 있는 분들이 아닌 거죠. 뭐가 잘 좋다 그르다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B였기 때문에 내가 A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틀어가지고 요로 간다는 거잖아요. 등산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로 가는데 나 혼자 요로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이 길 맞나 아닌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등산 뭐 하루 하는 등산만 하더라도.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게 그리고 보통 초반에는 이게 뭔가를 인풋을 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그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게 심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 요만큼 하면은 요만큼 아웃풋을 줄 거야 하면은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만큼 했는데도 아웃풋은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막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도 안 나올 때는 되게 그 자기가 맞는지에 대한 그걸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내가 믿고 듣고 가야 될 거는 내 마음의 소리, 내 직관, 내가 하고 싶은가 아닌가 나랑 맞나 내 가치관에 맞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것조차도 되게 비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뚜렷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주변에서 다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제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하시는 분들,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고생이 많고 또 이런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20 몇 년을 살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체성의 위기, identity crisis 이게 왔을 때는 제가 변화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거 되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교사 돼서 뉴질랜드 평생 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뭔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생활이 내가 바라는 이상향 혹은 내 마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그것도 되게 힘들고, 뭔가 이유 모를 자책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니까. 어, 음. 그리고 현재 20 몇 년 동안 꼭 잡고 있던 것, 그것에 대한, 그거를 놓아버린다는. 그럼 나는 어디다 비벼야 되지? 내 정체성은 뭘까? 이런 되게 혼란이 오잖아요. 불안도 오고. 사람이 어, 되게 흔들리는 존재? 뭔가 하나 딱 정해진 게 없는 존재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인 거 이렇게 비비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놨을 때 되게 자유롭기도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또 불안도 올라오고 혼란도 생기고 자기의심도 생기고 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또 어떤 분들도 또 그럴 수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랑 대화하는 시기를 좀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다라는 거 모르겠거든요. 뭐 누가 알겠어요. 막 청소년한테 십몇 년 산 친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길을 가고 싶냐면 모르잖아요. 자꾸 바뀌고 보통은. 근데 저는 과거의 정체성을 떨궈버린 사람한테 미래에 뭘 하고 싶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 알겠어요. 다만 그래도 저는 저랑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약간 글을 써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이나 좀 조용한 데나 아니 그냥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좀 시간을 저랑 보내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저는 명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때에 따라서 명상을 하면서 또 갑자기 문득 제 마음의 소리가 확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렸다가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이렇게 느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들로 인해서 뭐가 창조될지는 모르지만 뭐가 결과적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진 가치와 맞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려고 했어요.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강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혹은 인터넷에 있는 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결과가 같더라도 그 과정이 다들 다른데 그 과정조차도 저의 가치랑 일맥상통하는 분들을 보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뭐 비즈니스 우먼이 있더라도 막 되게 남성적인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처럼 이렇게 좀 생산적이고 늘 일관적으로 일하고 이런 사이클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존중을 하면서 그런 그 여자들은 이렇게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한 달을 기준으로. 그러면 첫 주가 봄, 그 다음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성 호르몬에 대한 공부를 해봤을 때 깊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여자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원래 심리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면은 그래서 여자는 남자처럼 그 호르몬 주기가 하루가 아니에요. 남자는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에 딱 이렇게 일어나면 에너지가 딱 100이고 보통은 푹 잔다는 가정하에 그 이제 점점 내려가서 자기 전에는 이제 0이 돼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테스토스테론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자는 주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여자는 3개의 호르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하나 까먹었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루마다도 맨날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제일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시기, 즉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테스토스테론 이 생산성이랑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름조차도 남자가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의 10분의 1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는 구조 체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여자의 몸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걸 1도 모르고 청소년기나 20대 초반 때도 그냥 무조건 푸시했거든요. 무조건 해. 무조건 그냥 일관적으로 맨날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제 몸을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또 관련 유튜브나 책도 읽어보고
뭐 그래서 엄청 깊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 조금의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잘 되고 다 잘 되고 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내 몸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제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푸시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니까 호르몬적으로 다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기분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그런 거고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관련 길을 가시는 분을 볼 때도 그런 여성적인 자신의 몸의 호르몬, 기분 이런 걸 다 존중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을 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시기의 초반에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과거에 나와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변화할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크게 이제 그 방향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거나 뭔가 또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주변 사람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변화할 때는 이렇게 주변도 같이 변화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내가 변화하니까 주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되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맨 처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창원에서 서울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많고 또 제가 서울로 갔을 때 보고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게 해서 제 정체성이 변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1년은 차츰차츰 변하는데 싶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는 기존에 예를 들어 창원에만 머무는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좀 변화가 제 가치관과 맞는 방향이라면 빠르게 나름 조금 변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랑 저 친구는 이제 사상이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한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게 아니고 한 10가지, 15가지, 20가지에 대해서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맞다 그러다가 아니고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경험이 이제 처음이어서 되게 힘들고 그랬지만 또 친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엄청 친했던 친구, 그 친구 한 몇 년, 2, 3년 동안 친했는데 제가 작년에 스페인을 갔을 때 그 친구랑 만났을 때 이제 또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우선순위 가치관이 달라서 이제 더 이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진짜 너무 가족처럼 사랑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은 서로에게 안 좋겠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약간 톡식한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엄청 울면서 그 친구를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냥 조용히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가치관이나 저의 성향 뭔가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게 처음은 아닌데도 이게 올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시기쯤에 나는 변할 거야 하는 걸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살고 있다가 그런 게 갑자기 막 보면은 당황스럽고 근데 또 이게 내면에서 변화하는 거니까 이것을 제가 억누르거나 기만하거나 속일 수는 없거든요. 넌 변화하고 있지 않아. 넌 과거와 똑같아. 이렇게 그냥 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뭔가 알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올 때도 처음에 막 이렇게 수정란처럼 이렇게 있다가 제가 과정은 잘 모르지만 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처럼 내면의 변화라서 눈에 딱 이렇게 그 알이 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거부하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회피하기도 하다가 이제 딱 이제
한번 저는 깨지고 과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그 집착을 한번 깨지고 나서는 이제 저랑 대하는 시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저처럼 인생의 루트가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책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주변에서도 은근히 몇 분 뵀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죠.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어떻게 다른 직업을 가게 됐는지, 어떻게 뭔가 성향이 변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길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그래서 조금 위안을 받고, 그럼에도 또 막막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이미 다 거쳐오셨고 저는 이제 거칠 예정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오케이,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도 한번 흘러가봐라. 내가 그거 파도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서핑 한번 타볼게. 그러니까 서핑이 내가 나는 저기로 갈 거야 한다고 이렇게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흐름을 보고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렇게 딱 타야 안전하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즐길 수 있고 그런 루트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순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이제 저의 잠재력이나 저의 방향성이나 길에 대한 거를 좀 확 열어놨잖아요. 많이 예전보다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칭찬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어제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 되게 보컬라이즈를 잘한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써 표현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옛날엔 그냥 흘려 들을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다시 새로운 정체성 이제 알아가는 거 그런 계기, 그런 과정이에요. 약간 사춘기처럼 나라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더 알아가 보고, 옛날엔 딱 이렇게 딱 정해진 거 안에서만의 나의 잠재력을 봤다면 지금은 그 틀을 좀 깨부수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거에 좀 특색이 있고 어떤 거에 좀 장점이 있고 어떤 건 좀 부족하고 어떤 거를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그냥 열어두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좀 초반에는 그런 변화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간을 좀 줘보자. 한 1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그니까는 이제, 불안보다는, 당연히 불확실함은 있죠. 불확실함은 있고. 근데 이제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를 좋아하고, 나는 뭐를 싫어하고, 어떤 게 나의 가치랑 맞고, 사람들은 나의 어떤 특색을 볼까? 내가 어떤 뭔가, 잠재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그냥 좀 열어두고 보게 되고, 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그냥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봐야겠다 하고 뭐 하루 만에 다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이 나고 때가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차츰차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저를 좀 탐색하는 데 보내려고 합니다. 그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지금의 저와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잠재력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저를 보면서 좀 흥미롭다. 내가 이 변화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졌구나. 그리고 또 시도하는 것도 재밌네? 불확실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흥미롭기도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확실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하나에 고정돼 있지 않고. 그리고 막 이제 이 길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이래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해서 후회하는 게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서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교육 쪽 돌아와가지고 차근차근 또 노력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제가 이 도전할 용기, 패기, 그리고 시기, 시간,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도전해볼 에너지도 있고, 뭐 항상 에너지가 만땅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조화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뭐 내가 도전할 용기, 패기,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기, 시간은 좀 내면되는 거기도 하고, 뭐 이게 케바케 사바사고 하긴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시기를 좀 낼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이런 것들이 늘상 있는 기회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늘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의 자질을 간과할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소중한 기회구나. 약간 이런 무모한 패기의 그런 가치를 내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핀란드 이제 만 22살 때 처음 여행을 갔거든요. 핀란드로 2021년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행을 많이 갔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많이 갔다 어떻게 혼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만 26세, 한국 나이로 28,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도 내가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안 해봤다면 가기가 두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기가 되게 두려울 것 같다. 근데 뭐 그렇다고 두려워하면서도 갈 수도 있고 두려워하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해봤고 그 이후로 몇 번 동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고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된 거예요. 그런 선택이.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평생 살아야지 하고 왔을 때는 또 그게 마음가짐이 다르긴 했어요. 막 한 달, 두 달, 6개월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거랑 평생 사는 거랑 또 이민이랑 이런 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해봤고, 비행기 예약도 해봤지, 숙소 예약도 해봤지, 여행지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알아봤지, 밥집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알아봤지, 이런 거 미리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게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물론 제가 어릴 때 이제 가족이랑 유럽도 가보고 멀리도 가보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물론 그때 패키지로 가서 제가 기억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잠재력도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긴 하죠. 근데 첫 솔로 여행을 했던 2021년이랑 지금 2025년을 보면 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4, 5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변한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그때로부터. 그때에 비해서 더 내가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졌고,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니까 전 세계에 조금씩 있고, 뭐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리고 핀란드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왜냐면은 핀란드는 교육이 무료다 보니까 20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맞아서 30대 다시 대학을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고, 그리고 또 혹은 막 전교사를 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보충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고 이제 보조교사로 자기가 스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갔던 길에서 루트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핀란드에서는 조금 더 용납이 되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제도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이 그냥 몇 살 때 가도 어느 나이 때 가도 무료예요. 전부. 다시 대학을 가도 50대, 60대 이렇게. 그리고 용돈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한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때 폴란드에 갔던 거를 계기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행이. 그래서 이제 1, 2년 후에 또 스페인으로도 워홀을 가고, 또 스페인은 또 엄청 분위기가 달라요. 막 엄청 즐기고 이렇게 약간 파티도 많이 하고, 축제가 진짜 거의 여름에 진짜 맨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되게 사람들 그냥 마음 편하게 약간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죠. 좀 즐기면서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고 뭔가 옳고 그른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피부로도 와닿게.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던 길만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다른 길로 살아도 괜찮고, 좀 인생 가볍게 보고 살아도 괜찮고, 이런 거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또 선택해보는 그런 길들?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이전과는 다른 길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패기 하나 있는 거거든요. 패기 하나 믿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40, 50대, 60대, 한 40, 50대가 돼서 이제 되돌아 봤을 때, 얘가 진짜 뭘 믿고 그렇게 갔을까? 제가 진짜 4, 5년 전인 그때 핀란드 갔을 때만 생각해봐도 뭘 믿고 갔을까? 거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핀란드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영어도 엄청 그때 잘하지 않았거든요. 막 외국인이랑 엄청 소통해본 그런 경험이 진짜 잘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그 패기로 그냥 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패기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이거저거 다른 길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4, 50대 때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들이 또 나의 다른 잠재력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다른 길들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두려웠어도 또 불확실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그냥 제 직관 하나 믿고 제 패기 하나 믿고 이렇게 갔다는 게 되게 짠하면서도 또 되게 대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가 돼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같은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방향을.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20대 초부터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거 유명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변화가 오고 이런 게 누구한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혼란을 겪으신 후에는 좀 이제 설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과 불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붙일 정체성이 없다는 거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저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탔고 이렇게 물살을 느끼면서 흐름을 맞춰서 차근차근 신압으로 같이 잘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문화 사이의 비중에 대한 거였는데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고민이 되지만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엔 저는 솔로 여행하는 게 되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내가 혼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뷔페도 혼자 가고 그랬어요. 애들 약간 혼밥러의 그 달인이라고 했었거든요. 혼자 거의 못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막 펍도 혼자 가고 그랬거든요. 핀란드에서는 막 이렇게 클럽 같은 곳? 거기서도 제가 친구랑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파티 즐기고 할 수 있었는데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참 진짜 무모했던 것 같은 첫 솔로 여행도 막 한 달 반으로 가고 뭐 두렵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 두려웠는데 그냥 지금 두려워서 안 하면 나중에는 진짜 두려워서 못 할까 봐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되게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느끼고 했었고 근데 혼자 가서 외로운 것도 진짜 있었어요.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근데 과거에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도시에 원하는 나라에 가서 원하는 도시에 가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되게 탑으로 중요했던 거죠. 이게 약간 개인주의 문화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 문화, 한국 문화도 개인주의가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문화가 크잖아요. 약간 공동체 으쌰으쌰, 공동체 룰을 따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긋지긋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는 이런 개인주의 문화를 되게 높게 샀거든요. 그리고 혼자 잘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되게 바뀌었어요. 요새는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 혹은 그냥 여행 친구 구해가지고 같이 잘 여행을 한다던가 서로 잘 케어하면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애인이랑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랑 잘 맞는 친구랑 같이 잘 여행하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럽고 저렇게 여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같이 여행을 해본 기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릴 때 가족이랑 한 거 말고는 근데 그거는 뭐 일주일, 10일 이러니까 길진 않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진짜 몇 개월 동안 애인이나 자기 친구랑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막 1, 2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유럽 친구들이 와가지고 1, 2년 동안 여행만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워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약간 아시아권의 문화? 그런 게 또 되게 가치가 높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개인주의로서 혼자 독고다이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요새는 그리고 제가 그 조그만 시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구가 한 1,8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면 학교가 2개가 있고 그냥 인구가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학년에 한 30명씩, 한 반에 30명씩, 10명씩 새 학급이 있다고 치면은 그게 2학교가 있으면은 그냥 그 인구가 전체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제 나이 또래 20, 30대가 있으신 게 아니고 20, 30대는 거의 트와이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20, 30대를 거의 5명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람 한 명 한 명 연이 있는 게 그리고 이 사람 자원이 정말 가치가 높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많은 서울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피부로 느끼게 되고 또 제가 그냥 독립적으로 살려고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 아니면 가족 서로 챙겨주는 친구끼리나 애인끼리라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가치가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맞는데도 또 이렇게 좀 조율해가는 과정도 있잖아요. 100%다 맞을 순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저걸 어떻게 할까 좀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부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조금 이제 저를 조금 내려놓을 준비가 조금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걸 안 하면은 너무 이렇게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근데 요새는 이제 좀 같이 하는 거에 가치를 좀 높게 사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왜냐면은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춤을 추는 곳도 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케이팝 배우고 싶어. 그럼 케이팝을 하는 데도 없고 춤을 추는 것 배우는 것도 잘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제 안무 따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런 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춤 배우고 하면은 훨씬 이렇게 동력도 있고 더 재밌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ENFP와 INFP의 중간인데 요새는 좀 ENFP 성향이 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INFP보다. 그리고 저는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사람이랑 연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이 깡 없는 데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전 자연 속에서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잔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맘 잘 맞는 사람이랑 연결하는 거, 깊게 소통하는 거, 그 취미도 종종 같이 하는 거, 요가 같은 것도 가서 하는 거, 이런 게 더 동기부여가 잘 되고, 나한테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정도가 오늘 얘기 공유드리려고 했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방금 또 같이 지내던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걱정된다고 이렇게 어두운데 나와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게 또 되게 인류애가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참 예전에 뭘 믿고 그렇게 혼자 살려고 했나 몰라요. 사람이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진짜 슈퍼마켓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영상에서 슈퍼마켓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건 해외에서 구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버터 같은 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누가 구해가지고 마트에 가져나가지고 그런 거 내가 쉽게 그냥 5분 10분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 같은 것도 내가 가는 곳마다 공중 화장실을 세울 수 없잖아요. 바다 같은데 거기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내든 안 내든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덕을 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없어지면 딱 느껴지더라고요. 있을 땐 진짜 몰랐어요. 근데 없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다 사람 덕을 보고 사는 거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할 때 있어도 그래도 사람 정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혼자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오늘 그거 공유하는 그거의 마지막이고 혹시 공감되는 내용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은 코멘트로 편하게 달아주세요. 저는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목적지나 방향성은 달라도 과정이 있잖아요.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또 시도해보려고 불확실하지만 담가보고 싶다든지 혹은 생각은 있는데 머뭇거려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네, 잘 지내봅시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